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어쨌든 우리 조대현 최고위원은 대구의 또 이제 정치적 기반을 이제 쭉 이제 닦아 그렇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홍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해봅시다. 자, 홍 시장님이요. 총선 때부터 한동훈 이제 지고 나서 한동훈이 무슨 뭐 총선 패배 원흉이라고 뭐 갑자기 좌표를 찍어가지고 거의 뭐 인신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대통령하고 뭐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여간 이제 죽으나 사나 여당은 대통령을 옹립해야 된다. 대통령 버렸다가 뭐 YS 버렸다가 이회창이 뭐 10년 야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색적으로 이제 친윤성 이제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핵무장론 얘기가 있습니다. 아, 핵무장론요? 네, 핵무장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야, 홍 시장님이 저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건립한다 때부터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이은 사람이 바로 나야. 이 얘기와 연결해가지고 핵무장까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 연결선상 나는 곧 박정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가? 핵무장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부터 우리 국민의힘 있을 때 그 홍 시장님은 그래도 네. 군대를 좀 아는 분이다 이래서 내가 그래요? 장교 출신인가 이랬더니만 보니까 18개월 방일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아냐 이랬더니만 홍 시장님 또래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정치인 중에 저 정도 18개월 군대 갔다 온 사람 몇 명 없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군 전문가로 18개월이 그 전문가야. 하도 면제가 많아가지고. 그 당에서는 그 좀 인정을 받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군 전문가로 사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요즘에 그 홍 시장님의 발언을 보면 홍 시장님은 마지막 이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홍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경쟁 상대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80년대 초반 학번들 소장파 출신들은 이미 당내 경선을 못 뚫고 홍준표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한동훈이더라라고 원희룡, 나머지는 내 상대가 아니야. 내 상대는 결국 마지막 되면 내 상대는 한동훈이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을 밟아놔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본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거부적인 발언 예를 들면 그 막말 비슷하게 애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건 또 뭐냐면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상대편의 결선에 미리 올라와 있는 게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은 누가 나가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나가면 전과 기록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나가면 이겨. 국민은 절대로 이재명을 찍지 않아. 라고 많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이재명이 제일 약한 후보. 우리가 이제 내가 모두 발언에도 얼마 전에 그랬지만 윤석열을 요구하면서도 만만하다고 보는군요. 윤석열을 요구하면서도 민주당 사람들은 실은 윤석열 땡큐. 윤석열의 무능과 독선을 그 반사이익을 전부 다 누리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좀 제대로 된 정당이 있었다면 만약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포지션에 있었다면 저렇게 민주당이 174, 184 했겠어요? 난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누리듯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가들을 만나보면 민주당은 전과 기록 없이 누구라도 좀 초선 의원이라도 사람이 좀 반듯한 사람 옛날에 윤석열이나 지금 한동훈처럼 정치 경험 없어도 이쪽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좀 반듯한 사람이 나오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겨. 우린 못 이겨 이번에. 근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낙마하면 안 돼. 윤석열 저게 감 못 잡고 이재명을 그 전에 대선 전 날릴까 싶어 조마조마하다 그러더라고. 그건 모르셨어요? 그런 또 깊은 이야기가. 진짜로. 내가 봐도 그래. 이재명이 나오는 게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한 거지. 이재명이 안 나오면 대선 진다고 봐야지. 이게 참 비극적인 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민주당의 희망은 윤석열이고. 근데 윤석열은 사라지잖아 이제. 그렇죠. 이제 곧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중도들이 수도권 중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이재명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근데 영남에도 중도들 있잖아요. 영남에도 가끔 민주당 찍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한동훈이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도 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던데라고 얘기하는 영남, 부산도 그렇고
중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과거에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건 절대로 민주당한테 좋은 신호는 아니다. 민주당이 지금 되게 위기다. 그런데 정청래 같이 니 앉았다 일어서 10분 나가 퇴장 이러고 앉았으니 큰 것 때문에 대선 지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사소한 예의의 문제. 네. 왜 이준석 지금 우리 당의 대표가 비호감도 61%로 1등 나오느냐. 그 싸가지론에 걸려가 그렇거든요. 네.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거부감을 특히나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한테 훈계하는 거, 이건 젊은 사람이 꼰대라 그러지만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보면 나이 든 꼰대보다는 젊은 꼰대가 국민들한테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든 머리를 숙이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순화시켜가는 게 40대 리더가 되고 정말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40대 대통령이 난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남북으로 갈려 있고 네.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첫 번째로 바라보는 거 대통령한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안정감이야. 안정감. 그래서 적어도 좀 포용하는 그렇죠. 다 아우르는 예. 그래서 적어도 50대 후반은 돼야 대통령 후보로 간주해 주지 40대 대통령은 내가 있어 보니까 제가 특히 대구 와서 더 느꼈지만 대구 경북의 지지를 기반으로 올라가지 않는 보수 후보가 누가 있어. 우리 개혁신당이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제1당이 돼서 네. 수도권으로 가서 여기에 경상도에서 온 1당 후보하고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결국 우리는 대구 경북에서 표를 얻어서 네네. 수도권 가서 이 전라도에서 올라온 후보하고 붙어야 되거든. 수도권은 기껏 갈라져 봐야 네. 우리 당은 계속 얘기하는 게 세대에 여기 꽂혀가지고 세대포 이론. 네. 2030 세대 남성 중심의 우리 당이니까 3040의 여성 경단녀 여성을 잡고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세대론으로 표를 갈라본들 몇 프로 이겨? 기껏 해봐 5%, 6%, 10% 한 짝이야. 여긴 노다지야. 경상도는 먹으면 한 3, 40% 먹고 들어가. 차이가 2등하고. 네네. 전라도를 먹으면 여기는 한 5, 60% 먹고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잡고 가야 되는 거지. 세대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한 20년 흘러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역을 잡아야 되는데 지역을. 네. 근데 대구 경북 와보니까 여기는 성리학의 도시고 장유 유서 사회야. 젊은 사람이 아무리 싫은 당이라도 상대당 후보한테 이렇게 수도권처럼 욕하고 막 꼬라보고 앞에서 명함 찍고 안 하더라고요. 다 저거 형 친구고 뭐 저거 삼촌 친구고 뭐 다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정서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늘 최고위원회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네. 대구 경북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새버렸지. 우리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얘기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미래까지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혁신당도 그렇고 예. 민주당은 지금 위기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앉아 일어서 나가 하는 게 예, 예. 단순히 말에 옳고 그럼 논리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음.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좀 했다.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요. 한동훈 되면 땡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이 저렇게 특검법을 하자. 우리 여당이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래서 어쨌든 뭐 코스프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끼리 이제 권력 재편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뭐 도찐개친 다 검사 출신 정치인인데 똑같이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 문제가 가볍게 넘어갈 것인가. 노태우가 말이죠.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면서 그래도 초반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뭐 그게 위장술이든 뭐든 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그냥 한동훈 되면 땡큐다 이런 마음으로 나이브하게 있다가는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말씀하신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께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마사중, 뭐 마삼중 이래서 이제 조롱을 당할 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이럴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제 자기가 똑똑하고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계속 낙선이 되니까 그 어떤 열패감이라든지 여기서 오는 굉장한 그 심리적 데미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공격성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요. 무시당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저 의원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나는 나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다. 근데 건드리면 나는 가만히 안 둔다. 그런 사람이 다 그렇지. 나도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임계점이 조금 이제 좀 여유로워져서 높아져서 좀 이제 본인의 마음이 넉넉하고 이러면은 누가 이제 한마디 해도 이렇게 넘어가실 텐데 하나 안 질라 그런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저 생각에 이제 의원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을 좀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본인의 심리가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동갑이라서 뭐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고시생일 때는 막 찌질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무시하는 듯한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네. 근데 뭐 변호사 되고 그래도 제가 밥 벌어 먹고 사니까 방송도 많이 나오고. 네, 뭐 누가 저를 이렇게 표현해도 뭐 죄가 미친놈이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캐릭터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 당에서는 지금 당대표가 있지만 당대표든 최고위원들 다 눈치 보는 대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좀 여유롭게 행동하는 게 우리 당 전체에 이 전력이 올라가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준석 한 명이 흔들릴 때마다 이준석이 예를 들면 지지율이 개인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정도니 그러니까 잘 이렇게 가꿔야 되고 본인도 가꿔야 되지만 당에 있는 우리도 잘 가꿀 수 있도록 때로는 조언도 하고 또 때로는 지적도 하고 때로는 안에서 연출로라도 남아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도 반대하는 모습도 보일 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정상적인 당이고 가장 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당이구나 이래 보고 우리가 목표하는 올 연말까지 10% 지지율과 나중에 다음 지방선거까지 20% 지지율을 달성해서 우리 당이 독자 생존의 길이 있는 거지. 지금 뭐 동탄 연석하고 비례두석했다고 이렇게 깝죽대다 보면 다음 총선에 사라지는 거야. 이 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뭐 최고위원으로서 어쨌든 이 당에 대한 애정과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실패자가 되는 건데 이준석 재산보다 내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당이 나도 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전당대회 나가 돈도 태우고 몸도 태우고 다 했잖아. 그러면 이 당이 잘 되는 게 내 자식과 처자식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거니 나는 끝없이 안에서 쓴소리를 할 거다. 아무리 뭐 이준석 극렬 지지층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저렇게 할 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최고위원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나의 마지막 정당 되게 원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제가 여기 선거할 때 맨날 그 당시에 참 우리 당 극렬 지지층들도 그래요.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대구 분들이 막 그러잖아. 와 전라도는 다 저래 똘똘 뭉쳐있는데 니들은 갈라져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냐고. 전라도 봐라. 그래 안 되지. 막 그러고 공격하게 내가 뭐요 나중에 다 합칠 거예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늘 뭐라고 얘기냐면 국민의힘은요 이제 수도권에서 못 이겨요. 자체적으로 대권 후보 하나 못 만들어요. 이길 수 있는 대권 후보. 그러니까 저 당은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수도권에서 민주당하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대권 후보도 만들 수 있는 우리 당에서 나중에 국민의힘을 흡수해서 정말 거구들 빼고 괜찮은 분들 다 해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민주당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대구는 당연히 여러분 찍어줘서 우리가 이기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집권도 하는 정말 그리고 대통령을 내놨을 때 맨날 변명하고 실드 치기 바쁜 부끄러운 대통령 말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대구 경북의 아들 우리의 대통령 멋지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당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다 따르고 선거 내내 이준석이 오겠다. 당 상납할 놈이다. 뭐 상납을 왜 그래 좋아해. 이준석 상납.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납을 왜 이렇게 좋아해. 맨날 당 상납한다 그러고 뭐 이래서 내가 정말 야, 이 작은 당에서도 저런 극렬 지지층하고 싸우는 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도 이준석 의원하고 정책적으로 다 부딪혔거든요. 앞에 두고 내가 나는 여가부 폐지 반대다. 여가부가 잘못했으면 징계를 하고 페널티를 줘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해야지. 여가부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역사적 배경과 갈등을 겪으면서 만드는지 아느냐. 그래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난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남녀가 그 20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제 20대는 남성이 피해의식에 많이 빠질 정도로 역전됐다고 하지만 우리 세대나 윗세대 전체 오버롤하게 봤을 때는 아직 여전히 여성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게 완전하게 평등해질 때까지는 난 여가부가 필요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나서는 게 맞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얘기하신 거는 굉장한 그 소장파로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건데 심지어 나는 장애인한테 장애인 시위 방식에 대해서 난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구권 어디 봐도 장애인들 시위, 약자들의 시위는 늘 피곤하고 그랬다.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시위도 난 옛날에 왜 시위하는데 광화문 쳐맞고 저러냐. 저기 둔치가가 하지. 시위는 우리도 봐라. 정당들도 광화문 맞고 하잖아. 민주당도 광화문 맞고 하고. 우리 보수정당이나 우리 자유한국당 때 매주 광화문과 거리 맞고 시위했다. 원래 시위는 그런 거다. 그리고 정치권은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가서 장애인들 끌어내고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하지만 적어도 정치인과 종교인들, 네. 시민단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화를 듣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말 한마디라도 보태는 게 그게 정치의 사명, 종교의 사명이라고 난 생각한다. 네네네. 라고 얘기했다 또 연락에 공격받았죠. 그래 이제 어쨌든 우리 그 개혁신당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그 비주류의 길을 또 소위 말 비주류라는 단어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준석 이야기만 주목되는 당이 아니다. 그렇지. 대항마가 존재한다. 건강한 경쟁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50대가 대통령이 적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석이는 더 커야 되고 나야 나.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하다 하면 또 대구도 당원 많은데 가다가 길 가다 내가 묻힐 수도 있어요. 어디 가다가 묻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건 아니고 저의 모략이었습니다. 모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게 아닌가. 네. 우리 개혁신당도 국민의 평균 눈높이를 따라가려면 많이 멀었다. 그 산업은행 이번에 또 나왔는데 또 이준석 대표가 한번 부딪혔는데 이준석 천하람 의원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수도권에 있는 게 효율이 높다. 나는 부산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이쪽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당의 뭐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다 수도권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방 이전하는 거 반대하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 따지면 지방은 다 없어져야 된다. 효율만 따지면.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수도권에 다 몰려 살고 지방은 다 무덤을 하든지 휴양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람 살 곳이 못 되지. 부산마저도 지금 없어지는데 네. 부산이 만약에 인천보다도 인구가 줄어서 제3의 도시가 되는 순간 대구는 이미 4의 도시가 됐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은 더 급속하게 진행될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결국 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거다. 그럼 통일도 할 필요 없는 거야. 통일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효율적인 지불해야 될 비용과 우리가 겪어야 될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저는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치인들이 설계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게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산업은행도 마찬가지. 산업은행 지방 내려가면 그 경쟁력 떨어진다. 그 뛰어난 사람들이 산업은행에 가는 그 머리 좋은 서울대학 나오고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그 부산에 와서 네. 그 산업은행을 그 지역에 맞도록 살려내고 금융의 중심을 여의도에서 그 부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혁신 아닙니까? 네. 혁신이라는 게 뭔데? 그렇잖아. 아니 그 능률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 전부 다 좋은 대학 놔두고 나머지 지방대는 다 없애야 되고 네. 안 그래요? 야, 근데 최고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했죠. 와, 해서 이건 뭐 분위기가 싸해졌겠는데. 해서 부산서 예. 의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예. 부산서 허은하 대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을 설득해서 예.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도록.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는 그 또 찬성이라는 단어를 의원들 뜻에 거슬릴 것 같으니까 그대로 말 못하고 산업은행 노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직장을 옮기고 네. 삶의 터전을 옮기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 균형 개발, 국토 균형 개발, 지역 소멸을 막자는 거, 네. 지역에 청년 유출되는 거 막자는 거 찬성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걸 맞춰서 하고 그리고 민주당 니들 맨날 국토 균형 개발 하자고 놓고 민주당이 법을 안 고쳐주거든. 법을 고쳐야지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갈 수 있거든. 그러겠죠. 그걸 민주당이 안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그 공약 냈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걸 민주당도 법을 고쳐라라고 이제 핵심은 놔두고 비껴가지고 나머지를 네. 두 당 까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찬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부산시당 위원장님이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느낀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찍은 분도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조대현 최고가 얘기하시는 게 우리 부산 경남 시민 도민들의 생각과 100% 일치한다. 그렇잖아요. 대구도 그걸 찬성하잖아요. 네. 여의도에 두고 여의도에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두고 대구엔 안 오고 이거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의원들은 계속 얘기하기를 뭐 능률, 효율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당은 이렇게 토론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는데
딴 당은 이재명, 윤석열이 결정하면 그거 반기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찍어 누르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기던 사람도 있다. 야, 근데 그러니까요. 저 이준석이 대표가 되리라고 다들 처음엔 예상했단 말이죠.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조언이 있었는지 어쨌든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하여간 한 발 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근데 본인 또 의원직을 또 챙기면서 또 실리도 챙기고 아주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괜찮은 선택을 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은 네. 개혁신당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정치력은 개개인 따져보면 어느 당보다도 개혁신당이 뛰어나다. 네. 그러니까 쉽게 제가 여기서 와서 느끼는 거는 세력에 비해서 쉽게 없어질 당은 아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기민하게 네. 국민의 그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빨리 반응하면서 빨리빨리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변신을 거듭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요.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때가 그래요? 돼가지고 예. 후딱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조대원 최고위원과의 첫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거 넉넉히 진행을 안 하고 말이죠. 넉넉히 들었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조금 더 줄기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오늘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한번 야생마처럼 한번 달리시도록 제가 한번 유도를 또 해봤습니다. 자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늘 뭐 한 번 하고 나면 좌파 방송 나오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그래놓고 자르더라고. 저희 네. 방송은 말이죠. 예. 누가 위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위협하면 뉴스빈 키워주는 거야. 아 그래요? 하지마 무시해. 아. 무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주목받기 위해서는 홍준표를 더 까야 되겠네. 홍준표 제가 열심히 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주목을 안 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 내가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까봐야 되겠구나. 반응이 올 때까지. 좋습니다. 우리 예. 조대현 최고위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번에 또 예.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